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 김정은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 완전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자,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는 뭘 믿고 저걸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지진파가 관측된 그 규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과거 5차 핵실험 대비해서 5차 핵실험 때는 한 10킬로톤 정도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50킬로톤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킬로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해외 국가들의 지진파 관측을 미국이나 중국,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진파 규모가 그 리터 규모 6.0이 넘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1메가톤이 넘었다. 보통 수소탄이라는 거는 이제 킬로톤을 안 쓰고 이제 메가톤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소폭탄 일반적으로 메가톤급 이상의 파괴력을 내긴 하지만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과 수소의 양을 줄이면 killo톤,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추정 위력이 적게는 수십에서 그 많게는 수백 킬로톤에 달하기 때문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뒤에 수소탄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소탄과 원자탄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그게 폭발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인명피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원자탄, 수소탄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게 지금 미국이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우라늄탄이고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터뜨린 게 그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예. 하나는 15KT급이고 하나는 22KT급인데 이걸 통상 우리는 그냥 평균해가지고 20KT급이라고 그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준 핵무기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과 또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런데 적은 양으로 더 큰 폭발력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양으로 훨씬 더 큰 폭발력을, 심지어 뭐 수십 배 가까운 폭발력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 수소폭탄에 들어간 게 우라늄인지 아니면 플루토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아니죠. 이게 이제 우라늄을 이용을 해서 1차 폭발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와 그러니까 헬륨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을 시켜서 다시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이제 가장 늦게 개발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원자 폭탄, 소위 말하는 핵분열탄보다는 핵융합탄에 속하는 수소폭탄의 위력이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도 수십 배의 위력을 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 수소폭탄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수소폭탄이 터지면, 그 원자탄이든 한반도에 터지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초토화가 될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 자기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수소탄 폭탄 개발에 열을 내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목적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구구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창립일이죠. 북한의. 정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서 자신의 리더십도 과시를 하고 내부적인 체제 결속도 도모를 하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5차례에 걸쳐서 핵실험도 했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이것이 완성 단계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성숙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략 무기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위력의 그 수소폭탄을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우리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핵실험도 했어. 그래도 대화하자고 할래? 이런 의도가 혹시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처럼 그 수소탄 ICBM 개발 목표로 두는 상황은 한국과 대화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한국은 그냥 제압의 대상, 예. 그 핵 무기의 위압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그 뭐 경제적인 요구든 뭐 군사적인 요구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대상일 뿐이고 대화의 대상은 미국인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그 이후에 계속 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또 얼렀다가 또 풀었다가 이게 또 그 위협했다가 군사 그 행동까지 이제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서 결국은 이제 그 수소탄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 전폭 핵 분열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폭 핵 분열탄이라 하더라도 수소탄을 완성하는 거는 북한의 기술 개발 속도로 볼 때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 금방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나 미국, 한미 동맹 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이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대화, 그쪽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계라든지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대화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군사적인 조치로 그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다든지 또 그 핵 미사일 그 시설을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둘 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것도 미군이 철수하고 해가지고 북한의 핵인질 되는 것도 민족사의 비극이고 군사 전략으로 그걸 갖다가 근원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이게 한반도의 전쟁의 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비극적인 선택 둘 중에 어느 쪽도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 정말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한반도에서의 전쟁, 특히 핵전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저런데 과연 정말 당사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워낙 좌충우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대화 효과 없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의 적대적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는 정말 별로 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라도 하나 누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볼 때는 모순적인 언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극과 극 사이를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오고 간 거잖아요. 예. 트럼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잖아요. 최대한 압박을 하고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압박했다가 한 번은 관여했다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압박과 관여를 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대화와 압박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니는 대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우선 모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월 30날 한미 대통령이 만난 그 공동성명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운전대론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 북한과의 남북 통일 문제니 교류 문제니 그리고 DMZ 관리 문제니 정전 체제와 관련된 문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고 거기에 앉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다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공동성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두 개로 묶어서 자꾸 한국이 무슨 뭐 운전대론에 앉았는데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말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성격상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궁금한 게 오바마 과거의 전 미국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응징하는 그거를 이제 벙커에서 참호해서 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과거에 참수작전 얘기 나올 때처럼 혹시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있어요. 최근에 위기가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최근에 미군의 움직임, 특이 동향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미군 특수부대가 그 미국 본토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참수작전과 관련된 즉 요인 암살, 요인 납치 관련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 주도 UFC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팀이 또 들어와서 또 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호주 그리고 본토에서 공수사단에 의한 대규모 공중강습훈련 그리고 대규모 상륙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훈련들은 연례적이지 않은 훈련, 그러니까 즉 그 이벤트성 훈련이거든요. 지금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뭐 항모라든가 상륙함의 전력 배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이 전체 96척 저번 주말 기준으로 96척의 그 각종 수상 전투함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4척을 제7함대 지역,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함대죠. 7함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7함대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할 경우에 군사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 것을 배가 한반도 쪽으로 쑥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좀 관리할 그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요, 지금 아주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 김정은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그러잖아요. 지만 알아요. 지 군사력, 지 능력, 이것만 예. 알지. 지피. 그러니까, 미국이 도대체 얼마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어떤 나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고만장해 있거든요. 예. 이게 빨리 김정은이가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것이 얼마만큼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만큼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네. 지금 어디서 어떤 군사 연습을 한반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서 빨리 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근데 김정은 제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솜씨 있는 외과 의사처럼 네. 주변에 건드리지 않고 딱 그 암만 딱 제거할 수 있어야 한부만 되는데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그 순회인 김정은을 제거하는 문제하고 빈라덴이라든가 가다피라든가 후세인 제거하는 문제 좀 달라요. 네. 빈라덴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가다피는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거기도 또 도망가고 있는 사람 네. 이제 그렇게 제거한 거고 후세인은 그 사람 제거하려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두 번째 조건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더 강고한 보위 세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인데 그럼 그런 그 이라크 전쟁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전면전하게 안 되죠. 그게 예. 그래서 참 북한도 네. 그렇게 이런 위협에 대해서 김정은이 저렇게 마음 놓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좀 다른 상황을 좀 감안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네. 들어서 필요하기는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파편이 우리 남한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부분 딱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교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북한 미군 체제가 트럼프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예. 더 실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만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정은에게 정말 단단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